오늘은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상처받지 않는 나, 나의 길을 걷는 나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나, 나의 길을 걷는 나. 부제목은 공감하며 천천히 간다는 것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네요. 지은이는 제프 포스터입니다. 영국 분이시죠. 제프 포스터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을 공부하던 아주 뛰어난 천체물리학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았고 심각하게 자기 비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렸고 생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마음의 고통을 겪었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제프 포스터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와킨스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세계를 이끌고 갈 백인의 영성가 목록을 리스트업 했는데 여기에 30대 최연소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천체물리학도 과학도였던 그가 영성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왕성하게 영국에서 이제 명상 또 영성 또 깨어남 또 행복한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국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성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내용 자체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반 분들이 처음부터 이 내용을 읽으시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왼쪽에는 이 제프 포스터가 썼었던 영어 원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번역서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좀 비교해서 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처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기에는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지금 집어들은 이유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어머님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이 책을 잡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잡은 이유는 조금 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프 포스터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나의 정체성은 거대한 의문부호가 되어 중심을 뿌리째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충동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나는 자주 나 자신을 죽이거나 세상을 파괴하려는 환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때로는 둘 모두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내 안에서 들끓던 오래 묵은 슬픔과 분노를 짐짓 억누른 채 용맹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종종 1등을 하기도 했다. 18살 때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해 가족에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행복한 척했고 원만한 성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전형적인 착한 아들로 위장했다. 나는 내가 빠져들어 있던 절망의 깊은 수렁을 단 한 자락도 보여주지 않았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한국에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영국에도 이런 일은 있네요. 제프 포스터는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18살 때 캠브리지에 입학했을 때 부모들이 아들 때문에 느꼈던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시다시피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미국의 하버드만큼이나 그런 명문이죠. 세계적인 명문. 그랬던 제프 포스터가 부모도 아무도 모르게 자기 슬픔을 안에다 간직하고 이 책을 더 읽어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웃는 얼굴로 다녔던 이 제프 포스터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스스로 어웨이크니스, 깨어남을 경험하면서 영성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 운이 좋은 분입니다. 왜 운이 좋았냐? 그가 천체물리학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를 공부했고 별을 공부했고 우주의 탄생 이런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 우주에서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국 우주, 천체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삶을 공부했고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제프 포스터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운이 좋게.
그러나 그가 천체 물리학도가 아니라 만약에 의학도였다면 이라는 의문 부호를 던져보면 이렇게 불현듯 갑자기 깨어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자기 안에 그 끊임없이 시달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는 죽고 싶은 열망 또는 삶에 대한 절망감을 끌어안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머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괜찮다고 아이가 괜찮다고 정말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는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 거부하고 자퇴하겠다고 방문을 닫아 걸었는데 창문 열어보면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 쳐다보며 왜 내 아이는 저 평범한 걸 하지 못할까 이러면서 눈물로 자기야 소연하고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다면 그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결코 온전치 않다는 걸 한 번쯤 가정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시키니까 학원을 가고 아이들이 내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나도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사교육에 수백만 원씩 그렇게 돈을 갖다 주면서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가 정신도 온전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제프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뛰어나게 자기 성과를 냈었던 친구들, 뛰어나게 입시에서 성공했었던 친구들, 그랬던 친구들이 결코 정신건강이 온전하다고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했을 때 우울증인 아이들이 56%가 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30%가 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우울할 겁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우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학교 잘 가, 내 아이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 내 아이는 항상 잘 웃어, 연애도 하고 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아이는 아닙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어떤 사건이 전 기억이 나는데 의대 다녔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가 했던 말은 내 아이는 학교 잘 다니는 착실한 아들이었다. 많이 슬프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너무나 착실한 훌륭한 똑똑한 그런 아들이었다. 근데 난 내 아이의 자살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아이가 자살했다는 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도 이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전 이 제프 포스터의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서 아, 이런 아이들 너무 많겠구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 아이가 지금 괜찮다고 새끼 밥 먹고 학교 잘 가고 학원 가라면 또박또박 말 잘 듣고 학원 간다고 아, 우리에게 이런 불행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둑이 무너져 내려서 결국은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물이 온 동대를 휩쓸 때쯤 되면 이미 늦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십시오. 공부해야 될 아이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지식산업도 커가는 거고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 공부에 적성이 없어서 기술을 배워야 되는 아이들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건 일종의 학대이고 폭력입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괜찮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아이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학원 갔다 온 아이를 붙들고 숙제는 했니? 너 오늘 학원에서 졸진 않았어? 밥은 챙겨 먹었니? 이렇게 기숙사 사감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세먼지도 이렇게 있는데 목은 안 아프니? 이런데도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학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줘서 엄마는 참 다행이고 뿌듯하긴 한데 언제든 힘들면 얘기해라. 이렇게 무리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너그럽게 얘기해주는 부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마지막 순간에 아이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그 엄마의 위로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이 아이들은 이 제프 포스터가 깨어난 것처럼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그런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등교 거부 많이 한대, 자퇴도 많이 한대. 근데 우리는 괜찮거든. 브런치 모임에 나갔는데 등교 거부하는 어떤 엄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속으로 네 새끼 등교 거부하니? 내 아이는 학교도 잘 다니고 학교도 너무 잘 다니고 학원도 너무 잘 다니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내 아이의 속이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아이 자신도 모르는데 어머님들이 어떻게 감히 내 아이는 괜찮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 보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